충남 아산에서 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20도가량 쓰러진 사진 여러분 보셨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합성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건물이 이런 식으로 20도나 기울어질 수 있는 건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사진은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입주 전 건물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사람이 안에 있었다면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경찰은 어제 건물 지지대의 개수가 부족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또 이런 건물이 전국에 이것 하나만일까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에 가본 분이세요. 아산시 현인배 시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현인배입니다. 사고가 나고 현장에 바로 가보셨다고요? 예. 저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달려가 보니까 그 현장 상황이 어떻던가요? 그 현장 상황은 지금 그 대여져 있는 건물이 그 옆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로 그게 일시적으로다가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서서히 기울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7층짜리 큰 건물인데 서서히 기울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도 눈치 못 채게 조금씩이 아니라 한 번에 그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예, 일시적으로. 그 옆에 두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 옆 건물에서 도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그분들이 갑자기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나가보니까 동시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건물에는 20도 기울어진 건물에는 공사하는 분들 없었어요? 예. 마침 그 다행입니다. 건물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옆에 붙어있는 같은 건물이었었는데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대배공들에게 들은 얘기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참 누가 있었으면 인명피해까지 났었을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현 의원께서도 건축 일을 오래 하셨다면서요. 예,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예. 가서 현장 보면서 제일 이상했던 점, 의문이 들었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밑에 물론 이제 집안이 그쪽은 옛날에 논으로다가 되었던 논도 건조한 그런 논이 아니라 약간 좀 수렁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이었었습니다. 수렁에 가까운 축축한 논, 물 웅덩이였다라고 그렇죠. 증언하는 주민까지도 있더라고요. 웅덩이는 아니고 항상 이제 물이 좀 습하게 젖어 있는 그런 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곳에 건축을 하면은 그 구조 계산을 해서 높이라든가 하중을 계산해서 밑에 이제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지된 거죠? 그렇죠. 건물 지지대. 그 지지대를 밑에 기초로 받고 그 위에 이제 기본적인 공사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 저런 현상은 사실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일단은 그런 일이 저희 지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축축한 논, 물렁물렁한 수렁이었던 데에 집안 다지는 작업을 확실히 안 한 것부터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파일이 설계 도면대로 만약에 파일이 바뀌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조만간 어떻게 철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물? 이번 주중으로 철거를 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철거가 되져야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멀쩡하게 서 있는 그 쌍둥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면 그것까지도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일단은 이제 나중에 건물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 건물 철거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을 전수조사라도 나서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시기에 이 지역 물렁물렁한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일부분입니다. 거기는 일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공장들이나 하중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을 그런 건물들이 젖었기 때문에 다른 곳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몇 동 정도는 있더라고요. 한 3동 정도요, 건물이. 그래서 그런 곳은 안전 진단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산시 의원입니다. 현인배 시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지지용 기초 파일이 일부 모자라게 시공된 점, 이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경찰에서는 건물을 지지하는 지지대, 그러니까 파일의 개수가 모자랐다. 이 진술을 확보하고 그쪽에서부터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파일, 지지대, 이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사상 누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흙 위에 짓게 되면은 이게 주저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흙을 다 털어내고 안반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흙에서 전봇대 같은 파일을 박습니다. 전봇대 같이 생긴 것을. 그래서 안반 위에까지 파일을 고정하고 예. 그 위에 기초를 치고 건물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건물 그러니까 지을 때 보면은 아래 그 시멘트 같이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땅바닥에 그 밑으로 네. 철심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철심을 바로 그게 파일입니다. 그게 파일이군요. 그게 안반 예, 밑에까지 단단히 박는 네. 거예요? 네, 전봇대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낳고 때리죠. 큰 햄머로 망치로 때리면은 이 안반이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반 안으로. 그 안반에 딱 받쳐져야만이 이게 제대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만이 건물이 뭐 주저앉는다든지 이런 어떤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경찰도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 건물 파일 개수가 모자랐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가 혹은 몇 개가 우지끈하고 끊어지니까 20도가 확 옆으로 쓰러진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파일의 개수가 비록 조금 적더라도 보통 안전율을 고려를 하거든요. 보통 3 정도를 고려합니다. 파일을 설계할 때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파일이 예? 파일이 한 2개 정도 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설령 예? 이것이 파일이 안반까지 제대로만 박혀져 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않습니다. 3 정도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설계할 때 3배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까지 가정해서 단단하게 파일을 여러 개 박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는 그냥 3배 정도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이 뭐 한 몇 개, 옛날에 우리가 한 30, 40년 전에는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파일을 많이 이제 줄이고 공사비 줄이려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셀 수 있거든요. 아무리 감리가 조금 허술하다 하더라도 파일이 몇 개 들어가는 건 현장에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의 개수가 물론 그것도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족하기보다는 파일이 안반까지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파일이 더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몇 개쯤이 파일이 우지끈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건물이 그 큰 건물이 20도 기울어지는 쓰러지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건데. 당연하죠. 안반까지. 그러면 교수님 건설업자들이 전문가들인데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애초에 그걸 깊이 안 박았을까요? 지금 현재 파일을 박는 업체들은 하도급을 받게 되거든요. 옛날에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1m 박는데 파일을 한 2만 원 정도 해다가 2, 3년 전부터는 한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12,000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서 하도급이 나갑니다. 땅속으로 1m 들어갈 때마다 12,0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항파입자 그러니까 파일을 박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돈이거든요. 웬관이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사 파일을 받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파일은 잘 안 박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하고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감리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분명히 이 건물도 감리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지금 준공 20일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네, 감리는 그러면 이게 깊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안방까지 갔는지 모릅니까? 일반적으로 감리 회사는 파일이 있으면은 뭐 평균적으로 100개를 박는다 그러면 한 2개 정도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100개에 한 근데 2개. 네, 뭐 한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하나 지을 때는 예. 하나 정도 파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뭐 많이 하면 2개 정도 그 검사를 했을 건데, 근데 이 감리회사도 파일을 박는 업자들이 파일을 뭐 받고 있을 때. 예. 꼼꼼하게 챙기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도 조금 꼼꼼하게 다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예. 무너지지 않은 쪽에서 아마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취약해서 파일이 이제 건물에 올라가니까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니까 파일이 쭉 들어가죠. 그러니까 건물이 기우뚱해지면서 이제 파일들이 이제 부서지는 사진을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빼먹고 공사하는 경우, 혹은 깊이 박지 않고 제대로 공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작년에 포스코에서 인천 화력발전소를 지을 때 파일을 제대로 안 박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포스코가 강릉에 마그네슘 제련 공장을 만들면서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부등치마, 그러니까 그 땅이 주저앉아가지고 그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서도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는 이와 같이 특히 연약 지반 위에서 할 때는 기초에 많은 신경을 써서 건물을 지어야만이 안정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도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 원청에서는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도급을 줄 때는 뭐 한 60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게 한 번 더 내려가게 되면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재하도급 나오면은. 이래 되다 보니까 실제 공사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단가가 안 맞춰지니까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기초 작업인데,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는 일인데 그걸 하도급 주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그와 같은 기초를 공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그런 부분들 좀 하도급을 주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전 좀 아찔해집니다. 이 세월호 참사도 불법 증축에다가 기본 지키지 않고 화물 실은 그게 화근 아니었습니까? 네.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않는 곳이 해운업계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찔해지는 건데, 선생님께서 이제 이쪽 전공을 하시는 분으로서 평소에 어느 부분 보면서 참 이 부분 걱정된다 하셨던 안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기회원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압축적 성장을 해왔거든요. 압축 성장. 그리고 뭐 지난 정권이나 현 정권 보면은 기업 브랜드들이 정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기업의 이익을 많이 보장해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규제와 안전은 같이 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니거든요. 상반된 가치입니다. 다시 해서 규제를 풀면은 그만큼 우리 사회는 더 위험해지는 거죠. 특히나 큰 건물, 교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규제를 강화해줘야만이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것들이 규제 완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규제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전성은 아무래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보다는 사람, 다시 돈보다는 사람 우선되는 정책을 펴야만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박창근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까지 만났습니다.